네, 시장의 핵심 이슈와 함께 핵심 유망주 살펴보는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순서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오늘 현재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네.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 대표적인 회사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 시장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SK 삼성전자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두 주가가 또 약간 상받는 흐름을 보이고 SK 하이닉스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마이크론이 네. 이제 실적을 발표한 것도 있지만 JP 모간을 사실은 제외하고는 전부 긍정적입니다. 사실은 뭐 전 세계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다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뭐 20년 내 뭐 2억 대를 추정을 하고 있고 21년에는 그보다 더 큰 3억 대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의 핸드폰에 들어가는 사실은 그 AP라는 출시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공급사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중국이 인프라 그 스마트폰 5G 인프라 개발과 출시를 주도적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5G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5G는 바로 반도체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5G 기지국은 이제 그 올해 한 16만 대, 16만 개,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100만 개, 그다음에 21년에는 110만 개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의 5G 핸드폰의 예상 대수가 뭐 한 1억 8천만 대에서 2억만 대 정도 되는데 그걸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5G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엔 반도체의 비메모리, AP 같은 것들 있죠. 그다음에 5G 모뎀 같은 것들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NAND나 DRAM,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했던 JP 모간도 사실은 의견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요즘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예상보다 빠른 디램의 가격이 있다, 회복이 될 네.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G 스마트폰 확대로 디램 수요가 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라이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bit growth.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증가한다라는 높아지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도 내년에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메이저 하우스들이 즉 국내 증권사는 물론이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스탠스로 이제 확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거의 모든 증권사들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JP모건자산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동안 좀 보수적인 의견이었는데 JP모건마저도 긍정적으로 좀 선회가 되면서 그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자,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가이던스도 상향이 조정이 돼서 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은 네. 그 마이크론의 회계상 1분기는 그 9월부터 11월입니다. 9월부터 11일 회계상 1분기고요.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에 상장된 이 반도체 메모리 회사는 SK 하이닉스의 비즈니스 구조와 사업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회사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일단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사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램 사이클은 이제 회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1분기에 디램 사이클은 이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4분기 그러니까 달력 기준으로 4분기 지금이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달에
마이크론에서 경험했던 것을 보면 네. 고용량, 고사양 제품에 대한 공급 부족을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좀 서프라이즈하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2020년에 디램과 낸드의 공이 네.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를 하회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그런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 쪽의 수요가 좋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인텔의 CPU 공급에 대한 조금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적이 컨센을 상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최근 이렇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불어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서버 수요 급증 그리고 디램 가격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이 서버 수요 급증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확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이나 인텔이 전 세계 맞아요. 데이터 센터에 1, 2등 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가 그 뭐 사실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 자체가 AI입니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손정희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를 예측하는 게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이것은 AI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제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구글이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한때 철수까지 논의했습니다. 철수까지 예. 논의했는데 내부에서 이제 격렬한 토의를 거친 모양입니다. 네. 거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가 1등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네. 하고 서버를 증축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구글은 2023년까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1위 또는 2위 업체로 올라오겠다고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네. 거죠. 서버가 늘어날 것이고 디램과 낸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론의 실적,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가열되면서 또 서버 수요도 급증하고 데이터 센터도 갈수록 확장이 될 테니까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더 불어오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오늘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증권사에서는 어떤 요점으로 리포트를 좀 내놓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제가 고지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제가 종목들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월요일 날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인 JP모간, 골드만삭스나 뭐 마이크론이나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분석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 논리나 숫자들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조하자면 전화 제 유한타 청담센터 고객들이 와우넷 유료 회원들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명확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앞이다. 투자 의견을 사실은 뭐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목표가가 21,000원이 아닙니다. 좀 잘못 나온 거고요. 11만 2천 원입니다. 네, 11만 2천 원이고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상향이 됐고 11만 2천 원이고요. 세 가지 포인트는 디램 가격 전망을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플러스 2%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램의 수량입니다. 이걸 빗 그로스라고 하는데 수량은 1분기에 수량이 마이너스 7%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플러스 1%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PBR을 1.3배에서 1.4배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SK하이닉스 리포트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95,300원 제시를 해주시면서 현재 가격이 93,100원인데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고 이와 함께 세 가지 상승 긍정 요인을 꼽아주셨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디램 가격 전망은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버나 4차 산업의 이제 초입 국면에 있고 5G가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확대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 2%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해놨다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하고 마음을 바꾼 것이죠. 플러스 2% 상향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현물 가격은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그 소위 말하는 컨트랙 프라이스, 계약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현물 가격이 향후에는 계약 가격이 사실은 상승이 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수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 D램 빗 그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애널리스트는 사실은 그 수량 빗 그로스는 마이너스 7%로 맨 처음에 가정을 했다가 플러스 1%로 상향을 했습니다. 1분기 수요는 사실은 비수기답지 않게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D램 현물 가격 상승이 재고 축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처 입장에서는 수요처라는 것은 이제 바이어죠.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용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조립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거 내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빨리 D램을 확보를 해야겠다 이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도 올라가고 그쵸. 또 수량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콘트랙 프라이스 계약 가격하고 현물 가격이 올라갈 때만 이렇게 골라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이닉스는 PBR 기준으로 네. 자산 가치 기준으로 1.3배에서 1.7배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확정적으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사실은 1.3배로 밸류에이션을 설정을 했다가 아니다. 지금은 조금 변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밸류에이션 베이스 근거를 1.4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네. 목표가를 상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자, 마지막으로 모멘텀 점수 또 시일성 점수 한번 내주시죠. 네, 시성은 아주 뭐 적절했고요. 별 5개. 모멘텀은 지금 조금 가격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예, 만점은 못 드리고 4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균- 모멘텀도 만점일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해서 네. 모멘텀 약간 모자란 4점을 주셨고 시일성은 만점 5점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